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언론의 가짜뉴스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대응하면 좋은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폐해는 많이 있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해서 단순히 그냥 가짜뉴스로 넘어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여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판별돼서 그게 가짜뉴스까지 완전히 진위가 가려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선거, 정치 과정에서 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그 시간적 그런 부분 때문에 여론과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무도 피해가 없으면 좋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누군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좌담회를 열고 이런 공론장의 합리적인 토론이 없어진다는 거죠. 가짜뉴스가 나오면 그때그때 그 가짜뉴스를 팩트를 체크해야 되고, 그 팩트 체크에 대해서 여야가 정쟁에 묻히면, 그래서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모두 침해한다는 이런 심각한 폐해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고 있죠. 지금 뉴스가 신뢰도가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론 조정에 대해서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죠. 이거 보면은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를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해서 우리가 풍자나 해악이나 루머까지 가짜뉴스 범죄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거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풍자, 해악, 루머가 아니고 공익을 해야 하는 허위통신은 우리가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있는 법률로 최대한 우리가 지혜를 짜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16강전에서 브라질하고 하기 전에 어떤 가짜뉴스가 나왔냐면은 브라질이 16강에 부전패에서 실격했다, 이런 가짜뉴스가 돌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선배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이 운이 참 좋다. 공식 석상에서 한국이 정말 운이 좋다. 그래서 우리는 8강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 대응책으로 우선 우리가 뉴스 플랫폼이나 포털 차원에서 검색 알고리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되면은 어떻게 가느냐, 그거 이제 구체적인 알고리즘, 그거는 상당히 세부적인 문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광고와 연계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선거 기간에는 각별히 경보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규제가 있습니다. 자체 규제. 자체 규제는 뭐냐면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팩트 체크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과 인터넷 사업자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팩트 체크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한 기술적 규제 강화를 언론과 인터넷 사업자가 같이 적용을 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팩트 체크를 기본적으로 옆에다 달아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은 지금 논의 중이다, 확인 중이다, disputed,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쓰여지는데 단계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팩트가 아닌 내용을 국회에 나와서 그냥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팩트 체크 단계를 거치지 않는 거죠, 전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사 실명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2017년부터 팩트 체크 센터가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크로스 체크라고 해가지고 르몽드지, 그다음에 영국의 BBC, 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도 지금 팩트체크를 표시를 하는 서비스를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체크 기능을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시민 미디어 교육입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2011년이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는 느닷없이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가 흘러나와서 그게 동해로 와서 동해로 오면은 천일염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걸로 소금을 만든 소금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소금을 사야 된다고 해서 소금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민 미디어 교육으로서 능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만약에 동해로 흘러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미리서 교육을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해류상으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그 해류 중에 일부가 아주 빨라야 1년 그리고 4, 5년 지나도 안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일어나자마자 천일염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 한국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시민 미디어 교육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뉴스 대응책에 이런 시민 미디어 교육을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제도 개선입니다. 이거는 주로 법률적인 내용이죠. 형법 제309조의 명예훼손죄.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10억 손해배상을 하면서 한 게 바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죠. 그러니까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또 명예훼손죄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이런 현행 법규를 적용해서 마지막으로 가짜뉴스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짜뉴스 처벌에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최초 유포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근거는 과거에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47조 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폐지가 됐죠. 거기 보면은 거기에 관계되는 공익을 해야 하는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47조 1항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판결을 내서 거기에 지금 폐지가 돼서 우리가 다시 허위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이걸 명시를 해서 다른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최근에 가짜 뉴스가 많죠. 가짜 뉴스가 많아서 언론이 많이 지탄을 받으니까 일부 언론 기관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언론 탄압은 사실 군사정권 시절에 언론을 검열을 하고 언론인 신병을 구속을 할 때 언론 탄압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 모르지만 저희는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동아일보 당시 탄압을 받아서 동아일보가 선전을 못하게 해가지고 동아일보가 기사만 내고 선전 나는 백지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아일보에다 돈을 보내고 구제하자는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졌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언론 탄압이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기자들 출입 금지를 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자실 대모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언론 탄압하고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청와대 기자들이 상당 부분 오바하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또 기자실에서 상당 부분 오바해서 그런 게 있지만 언론 탄압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걸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면 가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를 여러 번 한 언론 기관의 기사는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배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경제신문에서 정치난을 보면은 가짜 뉴스에서 굉장히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신문의 정치난은 굉장히 팩트만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사히도 그렇고 요미우리도 그러니까 니케이 신문의 경제난만 보면 자기네들은 이쪽 저쪽에 좌우되지 않고 팩트만을 참고로 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또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 신문의 인터넷 기사를 번역 앱을 사용해서 그걸 수시로 보면서 균형 감각을 계속 갖추는 것도 가짜뉴스 탈출 방법, 그리고 변별력을 기르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짜뉴스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브라질이 못 나간다, 부전패로 나갈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바로 축구협회에다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가짜뉴스에서 우리가 변별력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국의 가짜뉴스 대응 방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